꽤나 오래 기다려왔던 후지의 고성능 바디 X-T4에 대한 영상입니다. Look to the left, look to the right. Nothing can stop me in the night, like I am leaving all the bad stuff and trying to remain so strong. I know it's good if I'm alone. I got it, I gotta go, go, go. Running to better times, go, go, go. From my emotions, I'll go, go, go. Running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말 그대로 정말 오래 기다려왔던 X-T4를 한 열흘 정도 사용해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후지에는 이미 괜찮은 이 정도 급의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X-T3와 X-H1이 있을 텐데요. 그 두 기종에 비해서 제가 보는 이 X-T4의 장점은 아이비스, 스위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더 커진 배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필름 시뮬레이션의 경우 X-T4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더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게 그만큼 또 유효한가? 사실상 가격적으로 치면 T3나 H1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 건데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언박싱 그리고 이 바디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드디어 왔어. 무거워. 여기 어디 택배사인가요? 아, 대전에서 왔고요. 여기 뭐 또 이거 봉투 뭐예요? 성심당. 성심당. 간다잉. 먼 길 감사해요. 들어가요.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to better times. 기존과 비해서 좀 각진 디자인이죠. 여기 헤드 모양도 좀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XT 시리즈 또는 XH 그런 카메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각진 듯한 디자인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만듦새도 되게 좋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종들이 마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가죽 부분이 깔끔하게 안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X-T4의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좀 후지 카메라 살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그립감은 사실 좀 아쉽죠. 제가 또 약간 손이 큰 편이라서 대부분 이제 플레이트나 어떤 뭐 그립 같은 걸 추가로 달아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X-T4도 조금 그립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몰리그에서 나온 이걸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동전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붙이면 이걸 휴대할 수 있고요. 배터리도 넣고 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말씀드리면 더 커진 배터리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자, 잡았을 때 그립감이 확실히 상승하긴 하는데 요것도 조금 아쉬워요. 요게 두께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요 안쪽으로 좀 두껍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요것도 그렇지만 뭐 기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 그리고 이런 아카 플레이트 뭐 도브테일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돼요? 정확히 어쨌든 퀵 릴리즈에 장착하기 수월하도록 이렇게 홈도 있고요. 근데 원래 여기도 뭐 장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LCD를 열면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건 떼어버렸습니다. 사실 있으면 이렇게 쪽으로 딱 잡고 영상 촬영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떼버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픽 디자인 스트랩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있죠. 빠르게 스트랩을 연결하고 뺄 수 있는 요것도 양쪽에 붙여놨고요. 요게 있으면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후지 카메라에 디자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얼들이 직관적으로 있다라는 게 아날로그 감성을 주면서도 직관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이 많은 숫자들과 다이얼은 뭐야 할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이 다이얼을 보지 않고 딱 카메라를 파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서도 할 수 있고요. 버튼을 락하는 이렇게 버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반가운 게 사실 이 카메라를 구매할 때 사진이 영상 파일 정도 비율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과 사진을 오고 갈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는 것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버튼도 하나 추가했고요. 이게 셔터가 요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항상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을 스위블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자, 저의 경우는 렌즈를 당분간은 아마 1680만 쓸 것 같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지만 고성능의 카메라를 찾아왔기 때문에 렌즈에는 비교적 그래도 전천으로 쓰면서 작은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1655도 있지만 1680도 괜찮았습니다. OIS가 붙어있고 결정적인 건 크기가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줌을 해도 이 정도.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밸런스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작은 건 아니에요. 아담하진 않지만 늘 갖고 다녀도 비교적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680 이렇게 선택했고요. OIS 있고 화질 좋고 조리개 값이 고정이라는 거 사실 후지에서는 크게 의미 없지만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심도 표현 같은 경우도 80mm에서는 굉장히 잘 표현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런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봤으니까 이 X-T4가 기존에 있던 후지 카메라들에 비해서 더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비스입니다. 사실 개개인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용 렌즈에 따라도 다를 수는 있는데 저의 경우는 XF1680 OIS 이 렌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진 찍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게 80mm로 당기면 환산으로 하면 120m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망원일 텐데 꽤 저속 셔터에서도 안정감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비스와 OIS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셔터 속도는 1초고요. F4에 ISO는 160인데요. 최대한 그래도 막 찍진 않잖아요. 신경 써서 한번 찍어볼게요. 한 2분의 1초 정도까지 한 장 더 찍어보겠습니다. 자, ISO를 조금 올리고요. 셔터를 4분의 1초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번엔 더 극단적인 상태예요. 120mm로 24에서 120mm까지 한번 당겨봤고요. 저 멀리에 있는 걸 1초로 한번 찍어 볼 건데 과연 1초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1초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1초는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자, 셔터를 4분의 1로 올렸고요. ISO는 800까지 올려봤습니다. 똑같은 상황. 와, 120인데 4분의 1초만 해도 꽤 쓸만하죠. 이 정도면 15분의 1초까지 한번 당겨 볼게요. ISO는 더 올려서 ISO 좀 더 올리죠. 3200까지 ISO 올려봤어요. (120mm에서) 15분의 1초까지 충분히 촬영 가능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에 대한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경우는 딱 요 구성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이 카메라 산 거예요. 뭐 짐벌이라거나 이런 거는 사용할 생각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헬드로 촬영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일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촬영했을 때 영상을 찍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좀 극단적인 테스트도 해봤어요. 차에서 계속 진동이 있겠죠. 80mm로 쫙 당기고 촬영을 했는데 물론 흔들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으로 딱 손으로 들고 약간 집중을 하겠죠. 뭐 막 찍진 않을 거잖아요. 조금 집중하고 딱 들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촬영을 해줬어요. 흔들림 보정이 OIS 그리고 아이비스 게다가 DIS까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부스트까지 또 모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용했을 때 손으로 들고도 굉장히 안정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라는 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체험하면서 느꼈을 때 카메라 손떨방이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들이 파나소닉 카메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올림푸스 카메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뭐 이건 소니 카메라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분들 다 공감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소니의 아이비스 같은 경우는 정적인 장면 촬영할 때는 꽤 도움이 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일단 정적일 때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었고요.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그래도 뭐 파나소닉이나 올림푸스급은 아닌데 소니보다는 확실히 좋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아서 뭐 걷는다거나 이러면 좀 튀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각, 망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손떨림 보정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은 OIS와 아이비스 전부 다 끈 상태에서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똑같이 24mm에서요 아이비스와 OIS를 켠 상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OIS, 아이비스 그리고 DIS까지 한번 켜봤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약간 크롭이 됩니다. 지금은 부스트 모드 없이 아이비스와 OIS만 켜놓은 상태에서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고요. 자, 지금은 모든 손떨방을 끈 상태에서 80mm, 그러니까 환산화각으로 하면 120mm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손각대로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OIS와 아이비스만 켠 상태입니다. 여전히 손으로 들고 있고요. 최대한 정적인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디지털 손떨방도 킨 상태입니다. OIS, 아이비스, DIS 전부 킨 상태이고요. OIS와 아이비스를 켠 상태에서 부스트 모드를 온 했습니다. 핸드헬드로 들고 찍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디지털 손떨방까지 켰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들림 보정이 되는 모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촬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은요 핸드헬드 하면서 이동하면서 한번 찍어볼 건데요. 손떨방을 다 껐습니다. 옆에는 우리 국내에서 디지털 캘리그래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비스와 OIS를 둘 다 켰을 때예요. 이게 하나씩 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켜야 되는데, 이번에는 DIS를 켰기 때문에 약간 크롭이 돼서 좀 전보다 얼굴이 좀 더 커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리노 우리 그 켈리님도 둘 다 같이 머리가 커서 얼마나 네. 함께 할 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DIS에서 부스트 모드를 껐을 때 상황입니다. T4를 네. 사용해본 경험은 네.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음. 핸드헬드로 움직임이 좀 있을 때는 네. 부스트를 끈 게 낫더라고요. 끄는 게. 네. 자, 지금은 DIS를 끈 상태에서 핸드헬드로 OIS와 아이비스만 켠 상태에서 걷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저는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죠. 네. 그렇죠. 부스트 모드를 끈 상태. 네, 네. 많이 움직일 때는 부스트 모드를 끄는 게 좋다. 네. 손떨림 보정을 전부 껐을 때 상황인데요. 이때 걷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겠죠. 자, 리노님 앞으로 걸어가 주세요. 아, 80mm일 때는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엔 OIS와 아이비스를 켰을 텐데요. 여전히 여기서도 뭐 완벽하게 흔들림이 잡히진 않는데 그래도 좀 덜 흔들리는 느낌은 있네요. DIS를 켰을 때입니다. 자, DIS를 켜고 걷고 있어요. 지금은 OIS와 아이비스 켠 상태에서 부스트 모드 켠 상태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긴 하네요. DIS 부스트 온 했을 때입니다. 가주세요. 사실 좀 그런 기대는 있었습니다. OIS와 아이비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도 굉장히 손떨림을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손으로 들고 걸으면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툭툭툭툭 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손떨방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손으로 들었지만 최대한 얌전하게 걸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주 평평한 길은 아니지만 최대한 얌전하게 걸었을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23mm입니다. 화면상으로 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35mm입니다. 환산하면 50mm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의 촬영 습관에는 맞았습니다. 뭐 삼각대도 안 들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짐벌도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딱 손으로만 들고 촬영했을 때 80mm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촬영된다는 건 일단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용 습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짐벌에다가 항상 올려서 촬영하실 거라면 뭐 굳이 이 정도가 아니어도 뭐 T3 정도만 활용하셔도 뭐 짐벌에서 활용하신다면 오히려 뭐 그쪽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사실 짐벌
걸 사용할 때는 이 스위블보다는 틸트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위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요거는 전 너무 좋아요. 모든 그런 메뉴 이동을 터치로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터치로 가능하더라고요.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초점만 잡을 때 쓰기에 허용해 놓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터치 디스플레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또 메뉴나 이런 이동은 안 됐지만 터치나 어떤 카메라 조작 같은 것들 꽤 많은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터치로 가능해서 그래도 꽤 많이 허용해 줬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해줄 거 정말 스마트폰처럼 모든 것들이 다 터치로 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 어쨌든 스윕을 넣어준 건 너무나 좋습니다. 편하잖아요. 이렇게 촬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뭐 이렇게 뭐 하이 앵글을 찍던 뭐 로우 앵글을 찍던 이럴 때 다양하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윕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풀프레임 바디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 굉장히 인기 있는 카메라, 뭐 소니의 HRM3 같은 경우는 중고로 구매하면 이거보다 더 쌀걸요? 그리고 화질 굉장히 좋고 뭐 고속 촬영 다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도라거나 또는 더 큰 센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카메라를 안 사고 굳이 이걸 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풀프레임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는 한 대 정도는 이렇게 크롭으로 써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크롭의 장점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작은 크기. 이 작은 크기가 되게 유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장비의 크기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크롭 바디이면서 고성능 바디가 하나쯤은 필요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16mm부터 80mm의 고정 조리개까지 갖췄는데, 이 정도의 렌즈 크기, 그 다음에 OIS까지 들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이런 렌즈 조합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화질입니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X-T4의 4K 화질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비트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크기 하나로 이 카메라가 너무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T4의 고속 촬영, 그러니까 1080의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바디들 있잖아요. 뭐 소니라거나 뭐 니콘, 뭐 캐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시네마 카메라를 제외하고요. 이런 동급에서 비교를 했을 때 화질이 가장 좋습니다. (1080에) 120프레임 촬영하면서 굉장히 뛰어난 화질의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고속 촬영 저는 영상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찍어놓고 그렇게 슬로우로 딱 이렇게 늘려놓으면 뭔가 딱 있어 보이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X-T4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240프레임의 경우는 좀 화질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진 않아서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있으면 좋긴 하니까 차근차근 한번 써볼 거고, 어쨌거나 저의 경우는 이 120프레임의 훌륭한 화질,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예상처럼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 추가됐던 클래식 네거티브, 요거는 정말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터나 블리치의 경우도 되게 예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후지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대체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쉽게 분위기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때는 너무 칙칙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 본 거는, 이게 브라켓팅 촬영이 있죠. 브라켓팅 촬영을 필름 시뮬레이션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 촬영할 수 있잖아요. 필름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뭐 클래식 네가, 요번에 새로 추가된 필름 시뮬레이션, 이터나 블리치, 뭐 이런 것들도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만 선택하시면 이 필름 시뮬레이션이 좀 잘 안 먹고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동시에 촬영을 하면 좀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졌죠. 그렇지만 이제 며칠 써보면서 느낀 점은 어쨌거나 기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막 배터리가 진짜 오래간다 이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XH1을 썼을 때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배터리가 꽤 괜찮게 느껴졌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추가 배터리랑 추가 충전기를 좀 구매할 생각인데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FPS급 등급인가 그거 하자고 막 렌즈 많이 사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반면에 또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그 USB-C 타입 단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충전하기가 되게 수월해졌습니다. C 타입 단자의 경우는 되게 흔하잖아요. 그런 면이 되게 반가웠는데 어떤 특정 카메라 같은 경우는 꼭 PD 충전기를 사용해야 충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USB-C면 뭐 PD든 그냥 아무데나 꼽아서 USB-C로 꼽든 충전이 다 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물론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더 빠를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충전기를 사용하든 충전이 된다라는 건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뭐 하나의 배터리로도 웬만큼은 다 찍겠더라고요. 보조 배터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 중에도 충전이 된다라는 건 반가웠습니다. 최대한 배터리 하나로 버텨보려고요. 너무 비싸요 진짜. 배터리 하나에 9만원, 충전기 하나에 9만원, 1,000원씩 빼면 되긴 하지만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진 배터리 그리고 충전이 매우 수월해진 점 칭찬할 건 칭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개인이 카메라를 구매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어쨌거나 기존의 T3와 H1도 되게 좋았지만 그 카메라들에서 느꼈던 되게 아쉬운 점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X-T4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채워졌어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완벽한 카메라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의 그 사용 방식과 그리고 습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IBIS 있고요. 그리고 OIS가 들어간 렌즈와 사용하면 딱 손으로 들고도 굉장히 안정적인 촬영할 수 있었고요. 물론 움직이면 탁탁 튀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저의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는 반가웠고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배터리와 충전이 훨씬 수월해진 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후지의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후지 카메라의 X-T4의 화질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고성능의 바디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서 새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적으로 T3나 H1이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몇 가지가 이 X-T4에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X-T4에는 있는 하지만 그 바디에는 없는 그것들 때문에 그 카메라들을 선택하지 않았었는데 개개인이 무게를 두는 부분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언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X-T4를 구매했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만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여기에다 무게를 두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영상을 올리고 나면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리뷰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은 그냥 설명서랑 스펙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영상들은 개개인의 어떤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카메라를 고르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또 어떤 카메라를 고를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개개인 다 스토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 특히나 이런 것들은 또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들 고르시거나 참고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또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지혜로운 선택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너무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 영상 봐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